자, 우리 문명 배웠어요. 자, 일단 문명은 큰 강 주변에서 형성이 되고, 네. 강 주변에 위치한 이유는, 네, 그쵸.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문명의 공통점하면 관계 농업이 발달했다는 거. 네. 그리고 이 물을 넘치지 않게끔 뭐 댐을 쌓는다든지 이런 걸 하려면 사람이 많이 모여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도시가 만들어지죠. 그죠?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그 물건 거래나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잖아요. 상업이 발달하고, 상업에는 물물 교환보다 돈이 편하죠. 화폐가 사용되기 시작하고. 자, 그리고 물물 교환할 때, 그러니까 상거래할 때 뭔가를 다 기록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숫자에서 문자로 점점 이제 문자가 사용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또 하나, 문명과 공통적으로 같이 발달된 금속은 청동기였죠. 그렇죠. 그래서 네 개 문명. 먼저 그 중동 지역에서 시작된 문명, 무슨 문명이었어요?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두 강 중간, 두 강 사이에서 발달한 문명이었고,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이집트 지역에서 시작된 이집트 문명이 있었죠?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넘치는데 그 주변에서 발달한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강에서 시작된 그 계획 도시 모헨조다로, 하라파 등으로 시작된 인더스 문명, 인도 문명이 있었죠. 네. 자, 근데 중앙아시아에서 소나 말 기르면서 이제 목축 생활하던 아리아인들이 인도로 내려와가지고 저 인도 사람들을 남쪽으로 몰아내 버렸죠. 그리고 그 아리아인들이 인더스강과 겐지스강 지역을 차지했는데 이 아리아인들이 원래 인도 사람들 지배하는 과정에서 신분 제도를 만들었죠. 그렇죠. 혈통이라고 불리는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죠. 자, 우리 카스트 제도에서 제일 상위 신분이 뭐였죠? 브라만이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왕족이나 귀족들로 구성된 크샤트리아, 그리고 평민들로 구성된 바이샤, 그렇죠. 그리고 노예들, 수드라라고 불렸죠. 자, 근데 수드라보다도 아래, 달리트라고 불리는 정말 그 사람들이 꺼리는 막 지저분한 일에 종사하는 달리트라는 최하 신분층이 있었죠. 자, 이렇게 인도 문명을 저번 시간에 카스트 제도 해가지고 좀 배웠고, 자, 오늘은 그 중국 문명. 중국은 그 중국을 관통하는 황하라는 강이 있어요. 그 황하 주변에서 시작된 황하 문명에 대해서 배울 건데, 황하가 왜 황하죠? 저희요. 흙탕물이 흘러서. 맞아요. 황하 그 아래 그 진흙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물 색깔이 항상 어때요? 네, 누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불러요? 황하라고 불러요. 하는 강을 뜻하는 한자죠. 그 중국 문명 시작을 좀 오늘 배울 건데, 우리나라에도 단군 신화 있죠? 단군 신화처럼 중국에서도 그런 중국 신화가 있어요. 중국 여덟 임금, 네, 중국의 전설 속의 여덟 임금에 대한 신화인데, 자, 11페이지. 이들을 가리켜서 삼황 오제라고 불러요. 따라 읽어보세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제. 예. 황이나 제나 다 임금을 뜻하는, 우두머리를 뜻하는 한자예요. 자, 넘어가서 그림으로 바로 볼게요. 13페이지. 자, 진짜 저 삼황오제 이야기는 지금부터 5천년 전의 얘기, 저 까마득하게 먼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카더라가 많고, 그리고 삼황에 들어가는 세 명의 임금이 사람마다 다 주장하는 게 달라요. 오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대체로 삼황에 들어가는 사람이 보통 네 명으로 압축이 돼요. 그래서 그걸 한번 쭉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우리 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 준 죄로 빨리 와.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히게 된 프로메테우스 들어봤어요? 재성이 여기 앉아, 여기. 자, 그 서양에 프로메테우스가 있다면 저기 이 동양에는 수인 씨가 있어요. 자,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자, 이 사람 보면 여기 지금 배에 어떤 한자가 써 있죠? 불, 화자가 써 있죠? 네. 자, 이 수인 씨는 이름이 수인이에요, 수인. 이 수가
무슨 숫자일까요? 불이라고 얘기했잖아. 무슨 숫자일까요, 이거? 불이 어떻게 하면 팍 튀고 해요? 라이터 생각해보면. 번. 라이터를 찾지. 아, 두 번. 90돌 들어봤죠? 예. 이 숫자가 90돌 숫자예요. 자, 그래서 인류에게 처음으로 동양 사람들에게 불을 알려줬다는 11페이지. 아, 저 13페이지. 수인 씨. 그 수인 씨가 자식을 낳는데 쌍둥이 남매를 낳았어요. 그 쌍둥이 남매가 사람의 몸에 뱀의 꼬리를 하고 있다는 되게 좀 기이한 형상을 띠고 있는 자, 복희와 여와예요. 자, 여기 남자가 복희고요. 네, 뭐 얘기해봐. 근데 네, 요 사람들이 같이 있잖아요. 네, 그 이들이 사람들 저기 저 가운데가 연결된 거예요? 아니면 저기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아, 처음에 이게 붙어 있다가 나중에 나눠졌다 그래. 자, 복희와 여와. 복희는 그 사람들에게 뭘 알려줬냐면 자, 중국에서 이제 가장 신성시했던 거, 하늘 높이 떠 있는 태양, 예, 태양과 밤에 뜨는 거, 달이죠, 달. 예. 자, 그리고 지금 수인 씨가 알려준 거, 뜨거운 거, 불이죠, 불. 자, 그리고 농사 지을 때 꼭 필요한 거, 사람 마시는 거, 물이죠, 물. 자, 그리고 땔감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예, 여러 가지 뭐 건축 자재로도 쓰이는 나무가 있죠. 청동이나 쇠 같은 금속들, 쇠붙이들이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저장되어 있는 공간, 창고이기도 하고, 흙이죠, 흙. 그쵸. 자, 이거 한자로 써볼게요. 태양을 뜻하는 한자. 날 일자죠? 네. 자, 그리고 달은 달월. 월자죠, 그쵸. 불은 불화. 불화죠, 그쵸. 물은 물수. 그쵸. 내가 왜 한자를 하고 있는 나무는 나무. 나무 목자죠. 이 정도는 알죠, 그래도. 네. 자, 쇠붙이는 쇠금. 쇠금자죠. 그렇죠. 재성이 잘하네. 흙은 도.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 요일에도 쓰이고 있죠, 이거. 네. 자, 여기서 태양과 달. 자, 이거를 중국 사람들은 태양의 양자를 썼고, 달은 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음과 양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게 태극이에요. 너희 자석에서 N극, S극 알죠? 극이라는 거 한쪽에 치우친 거죠. 태양과 달은 한쪽 끝과 끝에 있다고 봐가지고 클 태자에 극자 써가지고 태극인 거예요. 자, 이 태극은 보통 이렇게 표현되죠. 우리나라 국기죠? 예. 위에 빨강이 양이겠죠? 파랑이 음이에요. 끼고 찌든가. 자, 그리고 이 불, 물, 나무, 쇠붙이, 흙,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뭐 벼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 8궤. 여기 이게 4궤죠. 자, 요런 것들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다? 복희예요. 복희가 만들어낸 게 뭐라고요? 태극과 활궤. 우리나라 지금 요일에도 나와 있죠? 남아 있죠? 그리고 복지 씨는 사람들이 물고기 잡는 거, 뭐 미끼나 이런 걸 이용해서 물고기 잡는, 그 그물을 이용해서 물고기 잡는 기술을 알려줬다. 그래요. 물고기 잡는 거를 어로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 달을 그리고 저 태양을 양이라고 한다 그랬고, 화수목금토는 오행이라고 불러요.
동양 사상의 기본이 되는 이 월화수목금토, 일월화수목금토 이거를 음양오행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 보면은 한자가 또 써 있는데, 자, 검은색 화살표로 된 거는 상생, 잘 맞는다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하얀색 화살표로 돼 있는 거는 상극이에요. 극은 잘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너희들도 사이 좋은 친구도 있지만 안 좋은 친구들 있죠? 뭐만 하면 어긋나는 친구들. 상극이라고 하죠. 네. 뭐 물이 불을 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극.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점집에 가면은 그 점 보시는 분들이 이런 걸로 점을 봐주죠. 미래 예언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하고 그런 점치는 것들을 책으로 써놓은 게 있는데 그 책을 주역이라고 불러요. 다른 이름으로는 역경이라고도 하는데 알아두세요. 자, 복희가 이렇게 인류에게 가져다 준 것들이고 그러면 여와는 뭘 했을까, 여와? 자, 처음에 세상이 만들어지고 보니까 그 세상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와가 그 황하에 가가지고 황하 가면은 거기 그 진흙이 많다 그랬죠. 그 진흙을 가져다가 이 진흙을 빚어가지고 신들 비슷한 모양의 그걸 만든 거예요, 인형을. 그 다음에 여기다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이거를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자, 근데 여호와가 처음에는 굉장히 공을 들여가지고 그 진흙을 열심히 빚어가지고 인형을 예쁘게 예쁘게 멋지게 멋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어도 중국 땅덩어리가 좁아요, 넓어요? 넓죠? 그래서 너무 땅덩어리가 넓었기 때문에 만들다 지쳐가지고 아, 이거 언제 다 채워. 귀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줄 있죠? 새끼줄을 그 황화 강물에 담근 다음에 자, 이걸 막 휘저어가지고 땅에다가 이 새끼줄을 이렇게 흩뿌렸어요. 그럼 진흙이 어떻게 되죠? 뿔. 막 흩뿌려지겠죠, 막 여기저기. 자, 그 흩뿌려진 진흙에서도 사람이 만들어져서 태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여호와가 여러 사람들을 만들어냈는데 처음에 신경을 써가지고 열심히 만든 사람들은 왕이나 귀족이 됐고 이렇게 대충 흩뿌려서 만든 사람들은 평민이나 노예들이 됐다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흙으로 만든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신처럼 완벽하지가 않아가지고 수명이 있어서 조금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이걸 좀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또 자기가 또 사람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이제 그 서로 사랑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그런 임신이나 출산 관련된 것들을 또 만들어줘요. 데 자, 그렇게 해서 초기 중국 사람들을 막 만들어내고 인구가 늘어나게 만든 신이 여호와예요. 자, 지금 세 명의 신을 얘기했죠. 부싯돌, 수인씨, 태극과 팔괘, 음양오행을 전해준 복희씨. 네. 자, 그리고 인류에게 사람을 만들어주고 사람이 이제 출산하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낸 여호와씨. 자, 그리고 이 사람, 머리가 소예요. 소의 머리를 하고 사람의 몸을 했어요. 마치 그 서양 그리스 로마 신화의 미노타우로스 들어봤어요? 그런 거 같죠? 이 신농 씨는 이름에 농사가 들어가 있죠? 농사의 신이에요. 이 사람은 이 신은 이렇게 벼를 재배한다든지 약초를 재배한다든지 식물들을 길러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신이에요. 자, 지금 네 명의 신을 소개를 했는데 보통 삼황으로 꼽는 신들은 복희, 여와, 신농을 제일 많이 꼽아요. 네. 여와를 제외하고 수인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는데 제일 많이 꼽는 삼황은 누구다? 복희, 여와, 신농. 요 세 명. 네. 자, 그 신농 씨가 농사를 인류에게 알려다 주고 이제 농사 짓는 거를 알려줘서 인류가 농사를 잘 짓게 됐는데 그 신농 씨가 중국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신농 씨에게 도전장을 내민 인물이 있어요. 자, 우리 한국의
시조로 알려져 있는 인물은 단군 할아버지죠. 그죠? 중국의 시조로 알려져 있는, 중화민족의 시조로 알려져 있는 인물은 이 사람이에요. 황제예요, 황제. 여기서 황자는 임금 황자가 아니고 무슨 황자일까요, 이거? 누를 황자예요. 그러니까 뭘 상징하는 거예요? 황하, 그쵸? 네. 황하 주변에서 여러 부족을 이끌었던 그 리더, 중국 최초의 리더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 누구다? 황제예요. 한국은 단군이고 중국은 누구라고요? 황제예요, 황제. 누를 황자. 자, 이 황제도 인류에게 여러 가지를 또 알려주고 가르쳐 줬는데 대표적인 거. 중국 사람들은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 해가 지면 그 해 말고 다른 해가 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근데요? 그래서 해가 총 10개가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해마다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자, 그쵸. 해에다 이름 붙여놨는데 그 10개의 이름 붙인 그 해를 천간, 혹은 해가 10개잖아요? 십간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 십간의 이름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같이.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태양의 이름 뭐예요? 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병, 정, 쭉 가보세요. 무, 기. 시, 이, 제, 예, 이렇게 10개의 태양에다가 이름을 각각 붙여놓은 거예요. 이걸 십간이라고 부르고 천간이라고도 불러요. 자, 그리고 이들이 신성시하는 12마리의 동물, 십이지라고 불렀어요. 예, 십이지. 들어봤죠? 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주, 묘, 진, 오, 미. 자, 너희들 각자 다 띠 있죠? 네. 동양 사람들은 다 띠가 있잖아요. 자기 띠 뭔지 알아요, 다? 네. 몰라? 스네코, 뱀띠예요. 네. 말띠. 네. 그렇게 띠나 이런 것들을 이제 12지로 이제 보통은 표현을 하는데, 이걸 지지라고 하죠. 12지라고도 하고요. 자, 이거 너희 수학 다 잘하니까 10과 12의 최소 공배수가 몇이에요? 시, 오, 어떤 방은 120이라고 하던데. 자, 10과 12의 최소 공배수는 60이죠. 그래서 요 천간과 10간과 12지로 몇 개의 조합이 나온다고요? 네, 60개 조합이 나와요. 그래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렇게 나가는데, 자, 동양에서는 지금 이렇게 우리 서양에서는 2025, 그리고 다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숫자로 연도를 표현을 안 하고, 이렇게 이 10간과 12지를 조합해가지고 연도를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1592년도 1592년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불러요? 임진년이라고, 임진왜란 이렇게 부르잖아요. 1905년 우리나라 외교권 박탈당한 거. 무슨 조약? 을사늑약, 을사조약이라고 하죠? 예. 자, 그쵸. 그 올해도 을사년이죠. 자, 그런 식으로, 자, 60년마다 이게 돌아오죠. 예, 그래서 이걸 60갑자라고 불러요. 맨 앞에 갑자를 따가지고. 그리고 예전에는 사람이 60살까지 사는 경우가 흔치가 않았어요. 의학이나 이런 게 발달을 안 해가지고, 예, 그리고 오래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60까지 살았다 그러면 되게 오래 산 거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60까지 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잔치를 열어줬죠. 그렇죠. 환갑잔치 들어봤어요? 이 60갑에서 제일 앞에 있는 이 갑이 다시 돌아왔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돌아올 환자 갑자 써가지고 예, 환갑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니요, 그렇진 않았죠. 한 세기는 100년인데 세기라는 개념은 그 서양에서 온 거예요. 있는지. 네, 넘어갈게요. 네, 얘기하세요. 요즘도, 요즘은 근데 통합인식 많이 하나요, 지금? 요즘 많이 안 하죠. 요즘 환갑잔치 하는 경우 봤나요? 요즘 웬만하면 다 하긴 해요. 네. 아주 좀 부잣집이나 잘 사는 집에서는 간혹 하긴, 아니면 그냥 이제 어른들의 이제 생신이라고 하죠. 생신 기념해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하긴 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막 거하게 하진 않죠. 예, 맞아요, 맞아요. 요즘
요즘 보통 60세까지 사는 거는 되게 흔하잖아요. 자, 선생님 봐, 집중해. 자, 중국을 황제가 잘 다스리고 있었는데, 자, 그 황제에게 도전장을 내민 신이 하나 있었어요. 이 신은 동쪽에 살았어요. 중국 사람들은 동쪽에 사는 자기네 황하 주변이 아닌 저 멀리 동쪽이나 서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에 사는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불렀거든요. 각 지역에 사는 오랑캐를 부르는 이름이 다 명칭이 다양하게 있어요. 동쪽에 사는 오랑캐를 동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동이. 자, 동이족의 신이었던 치우라는 신이 있었어요. 자, 이 치우는 전쟁의 신이었어요. 이 치우가 한번 전쟁에 나가면은 거의 100점 100승이에요. 전쟁을 아주 잘했던 이 치우인데, 이 이순신 장군과 달리 이 치우는 굉장히 사악하고 악랄했어요. 그래서 자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은 입으로 가져갔다 그래요. 잡아먹는 거죠. 네. 근데 이 전쟁의 신 치우가, 너 혹시 저 한국 축구하는 거 보면, 손흥민 축구하고 하는 거 보면은 한국 응원단 붉은 악마라고 들어봤어요? 그 붉은 악마 응원하는 곳 가보면은 태극기 휘날리기도 하고 이 치우쳐남기 이렇게 막 휘두르기도 하거든요. 예. 중국인들 입장에서 동쪽에 있는 오랑캐 하면 어디예요? 여기 한국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기원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 대한민국 축구 응원하는 거 자세히 보시면은 거기 응원단이 막 치우 깃발 흔들기도 하거든요. 자, 근데 이 아무튼 동이족의 리더이자 전쟁의 신이었던 이 치우천왕은 일단은 지금 외모가 어때요? 좀 그랬어요. 이상하죠? 좀 사납게 생겼죠? 자, 이걸 묘사해 놓은 거 표현에 따르면은 이랬다고 얘기해요. 네. 여기서 동이 뭘까요? 동. 누나, 동력동? 동력동. 또 불동?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동이 뭐예요? 구리죠, 구리. 눈은 뭘까요? 머리겠죠? 머리통이 뭘로 만들어졌대요? 구리로 만들어졌대요. 자, 철은 철이겠죠? 액은 뭘까요? 엑셀. 이마요, 이마. 그럼 철로 이마 건설. 네. 뭐야 이게? 머리에 철이가. 박치기 하면 잘하겠네. 자, 이래서 셌던 거예요. 박치기 하면 죽겠죠? 자, 이 동두철액을 가진 치우천왕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은 이기는 신이었는데, 이 치우천왕이 아까 중국을 다스리는 누구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고요? 황제랑 맞붙어 싸워요. 황제는 이기고 지고를 반복하고 큰 전투를 세 번이나 하는데, 결국 천신만고 끝에 겨우 황제가 치우를 무찌른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황제가 중국을 이제 잘 다스리게 돼요. 예. 자, 뭐, 그때 마지막 전투가 탕록이라는 들판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탕록 전투예요. 자, 근데 선생님 봐봐. 진짜 구리 머리에 쇠로 된 이마, 이거는 불가능하겠죠? 예. 그럼 이게 상징하는 게 뭘까요? 엄청 셌다. 예. 이걸 역사적으로 좀 우리가 좀 알아들을 만하게 해석을 하면. 자, 이 동쪽에 구리와 철을 잘 다루는 어떤 집단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 그 집단의 리더가 이 중국 문명의 대표격인 황제한테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그 황제로 대표되는 그 농경 문화, 황하 주변에서 농사 짓는 황제로 대표되는 그 집단과 강력한 철제 무기와 청동 무기로 무장한 치우 집단 간의 전투, 여러 번의 전투에서 결국은 황제가 승리를 거둔 거예요. 네.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통들 해석들을 많이 해요. 자, 그리고 자, 이제 아까 우리 중국에 삼황이 있고 몇 제가 있었다 그랬죠?
오제. 오제가 있었다 그랬죠? 다섯 임금이 있었는데 오제 중에 첫 번째 임금이 황제라면 그 황제의 이제 자손들 중에서 전욱과 제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전욱과 제국이 있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이제 중요한 사람이 역시 황제의 자손이었던 자 요임금이에요. 자 요임금은 요라는 말은 이제 좀 좋은 뜻을 가진 한자예요. 그래서 이거 아주 신성하고 높다 이런 뜻을 가진 한자라서 이름 자체는 아니고 이 사람은 성이 도당씨였고 이름은 방훈이었다고 해요. 자, 여기서 도당씨 요거를 좀 풀어볼게요. 여기서 당은 이 요임금이 다스렸던 지역을 말해요. 중국 사람들은 자기가 다스렸던 지역을 성씨로 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수서 출신이면 수서씨가 되는 거예요. 일원 출신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일원씨가 되는 거. 개포 출신이면 개포씨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도는 뭘까요? 도. 찍어봐. 도가 뭘까요? 길도 또 어? 충청도 할 때 도? 또 보자기를 뜻해요. 이거는 지역이라 그랬죠. 당은. 그러니까 요임금이 다스렸던 지역이 어떤 그쵸 도자기라고 하면은 조금 낯설길 수도 있는데 옛날 신석기 시대 때 뭐라고 했죠? 흙으로 구운 톡이죠, 그쵸? 자, 톡이라든지 이런 질그릇들을 잘 만드는 어떤 집단의 리더였을 거라고 추측들을 해요. 그 사람이 요임금이에요. 이 요임금은 정치도 잘했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어, 대표적으로 요임금이 만들어낸 것들 하면은 사람이 너희 그 15살 되면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지만 15살 되면 조선시대 때 사람들 뭐 틀었죠? 남자들은 상투 틀었단 말이에요. 예. 여자들은 뭐 머리에 비녀 꽂거나 자 이런 거를 관례라고 해요. 예. 관이 이제 갓관자죠. 그러니까 갓을 쓴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0살이 되면은 보통 뭘 할까요? 성인이 되기도 하면서 결혼들을 한단 말이에요. 결혼을 무슨 예라고 하죠? 혼례라고 하죠.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 돌아가시면은 뭐 해요? 장례식을 치르죠. 그죠? 근데 그 장례식장 가는 걸 예전에는 초상집 간다 이런 데 들어봤어요, 혹시? 초상 났다 그러잖아요. 상례라고 불러요,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신 날 매년 뭘 해요? 그쵸, 제사를 지내죠. 제례. 자, 요런 예법을 만들었고, 이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 때도 법을 어기거나 잘못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쵸? 그런 사람들 처벌해야겠죠. 처벌하기 위해서 5가지 형벌을 만들었다 그래요. 5형이 있었어요. 자, 5형에는 사형. 제일 먼저 어떤 형벌이 있었을까요? 태형? 사형은 제일 센 거잖아. 일단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매를 맞는 거겠죠? 예. 자, 뭐, 태형, 어, 그리고 또 이제 잘못한 사람들, 또 뭐가 있었을까요? 예. 파형? 이 사람들 잘못하면, 저기, 이름이 정확하게, 여기, 네네네네. 여기 나와 있죠? 이 코벨 의자거든요? 예. 코를 벤다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먼저 묵형부터 얘기할게요. 묵형은 뭘까요? 신부? 묵형. 이불. 묵형은 잘못했다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이마나 이런 데다가 먹을 뜬다고도 하는데 이제 불도장 있죠?
불로 달군 도장을 이마에다가 지지는 거예요. 씩 지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흉터가 남겠죠? 평생 사람들이 보라고 이걸 지지는 거예요. 이걸 묵형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의형이 있죠? 의는 코를 벤다는 뜻이에요. 잘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코를 베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비형이라고 나와 있죠? 비형은 뭘까요? 이는 발 뒤꿈치를 뜻해요. 뭘 자르는 거예요? 발 뒤꿈치를 자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궁형이 있겠죠? 궁형은 뭐죠? 뭘까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아래를 자르는 거예요. 지, 뭐라고요? 거세, 그렇죠. 거세라고 불러요. 자르는 거. 아랑이 그런 거 있어요. 성적으로 불구를 만드는 거죠. 여자들은 어떻게 거세했을까요? 여자들은 막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게 이제 있죠? 홀이, 구멍이. 이걸 막는 거라고. 그거는 도대체 또 어떻게 사는 거죠? 자, 대벽은 뭘까요? 대벽형은. 죽이는 거예요.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네. 자, 대벽에는 여러 가지 또 형벌이 있는데, 먼저 교형이 있죠. 교형은 뭘까요? 목을 매다는 거죠? 네. 교수? 교수형이죠. 네. 그 다음에 칼로 목을 치는 거. 단조, 참형이라고 하죠. 그 다음부터 뭐가 있을까요? 네. 네. 사람을 기름에다가 삶아 죽이는 거예요. 튀겨 죽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튀기는 걸 팽이라고 하거든요. 팽형. 네. 그 다음에 왕이 있는데 왕한테 감히 이제 거역을 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반역이라고 하죠. 반역죄인들은 보통 어떻게 죽어요? 자, 거열을 당하죠. 거열이 뭘까요? 사람 머리 포함해서 팔다리 하면 총 몇 개예요? 머리 팔 하나, 팔 두 개, 팔 세, 다리 두 개 하면은 몇 개예요? 다섯 개죠? 여기다 밧줄을 감아요. 자, 그 다음에 말꼬리에다가 저기 밧줄을 감는 거죠. 말 다섯 마리에게 다 이렇게 밧줄을 달아서. 그 다음 말 엉덩이를 치쳐요. 그럼 말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방향으로 뛰어가겠죠? 그럼 이 몸이 어떻게 될까요? 인지처치네. 머리, 팔, 다리 다 어떻게 될까요? 찢어지겠죠? 네, 오마, 분시라고도 하고, 이거를 능지, 처참이라고도 해요. 자, 이런 무시무시한 형벌, 기본적으로 옷은 입혀놓고 하죠. 누가 처음에 자, 이런 형벌을 그 오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만들어낸 사람이 유임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중국을 다스리는 제도나 방법을 잘 만들어 놨던 유임금인데, 유임금도 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죽을 때가 됐겠죠? 자, 유임금한테는 큰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이 단주라는 아들이었어요. 자, 사람들은 이 단주한테 임금 자리를 물려주라고 했는데, 유임금이 보기에 단주는 능력이 뛰어나지를 않았었어. 그래서 조금 능력이 뛰어난 인물로 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곤. 당시 요임금이 제일 고민하던 게 황하물이 여름만 되면 비가 막 엄청 많이 와가지고 넘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황하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막 집이 떠내려가고, 네, 비 때문에 막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황하물이 잘 넘치지 않게, 어, 그걸 뭐라고 했죠? 두 글자로 네. 관계라고 했죠? 물을 다스리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치수라고 했죠? 물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까가 유임금의 큰 고민이었는데, 곤이라는 사람이 치수에 재주가 조금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곤한테 그 황하물 넘치지 않게 뚝도 쌓고 제방도 쌓고 이런 걸 맡겼어요. 자, 근데 곤이
열심히 일을 하긴 했는데 성과를 잘 내지를 못했어요. 뭐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데 여름만 되면 비가 와가지고 또 사람이 죽고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고는 능력이 있었다고 주변에서 추천을 했지만 요임금이 자기 임금 자리를 물려줄 수는 없었죠. 자, 그러던 찰나에 자, 순이란 사람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들려와요. 순. 자, 이 순이란 사람이 인격도 뛰어나고 정치력도 뛰어나서 이 순한테 임금 자리를 줄까 하는 생각이 그 요임금한테 들기 시작을 해요. 자, 순임금 얘기를 좀 할게요. 순은 고신이라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순의 아버지 고신. 그리고 엄마가 있었는데 엄마가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죽고 아빠가 재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새 엄마가 생기겠죠? 자, 그 너희 달리기 할 때 이어 달리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계주라고 하죠. 자, 엄마에 이어서 새로운 엄마가 들어오면 그거 무슨 엄마라 그래요? 계모라고 하죠. 그렇죠. 이을 계자죠. 자, 계모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계모랑 아버지 고신 사이에서 상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요. 순한테 상은 배다른 동생인 거죠. 그쵸? 계모의 아들이니까. 자, 근데 이 순은 자기 낳아준 엄마는 아니지만 계모한테 굉장히 효심 있게 잘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엄마 찾아뵙고 문안 인사 드리고 먹을 것들 챙기고 계속 엄마를 챙겼단 말이에요. 근데 계모는 순을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미워했단 말이에요. 자기 낳은 아들이 아니죠. 그리고 순이 살아있으면 남편 고신이 죽었을 때 남편의 재산을 누가 받아가요? 순이 받아가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상한테 재산이 오게끔 하려고 어떻게든 이 순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계모는 자기 남편 고신한테 맨날 찾아가가지고 순에 욕을 했어요. 순이 효도도 제대로 안 하고 엉망이고 저 아들도 아니다 저거. 그러니까 우리 예쁜 상이한테 저 재산이나 다 물려주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상도 타고난 악마예요. 자기 배다른 형한테 정말 정말 모질게 나쁜 말도 많이 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 엄마한테 넘어간 그 아버지 고신, 계모, 그 계모의 아들 상이 다 순을 죽이려 들었어요. 자, 그런데도 순은 꿋꿋이 자기 아버지랑 계모한테 그리고 자기 배다른 동생한테 할 걸 다 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순에 대해서 이제 칭찬하는 그런 소문이 온 곳, 전국 방방 곳곳에 나게 된 거예요. 자, 요가 이 얘기를 듣고 저 보통 사람이 아닌데? 계모한테 저렇게 잘한다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한테? 그래서 한번 이 순을 테스트해 보려고 이 요임금한테 예쁜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딸 둘을 순한테 시집을 보내요. 요임금의 딸을 순한테 시집을 보낸다고. 자, 근데 이 딸 둘이 예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다른 동생이었던 상은 질투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겠죠. 지가 뭔데 예쁜 딸 둘을, 요임금의 예쁜 딸 둘을 가가지고 왕의 사위가 된다고? 자, 그래서 이 그 상과 계모와 계모의 남편이었던 이 고씨는 이 순을 더 죽이려고 혈안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 그 순이 초가집에 살았는데 상이 순을 찾아가가지고 저 지금 초가집 지붕이 지금 무너질 것 같으니까 형이 좀 올라가가지고 지금 저 볏짚을 좀 갈아치우고 저 지붕을 좀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자, 순이 그 얘기를 듣고 사다리를 그 집에다 놓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 지붕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지붕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아, 그리고 내려가려고 봤는데 사다리가 없어요. 뭐야?
연기가 막 아래서 올라오는 거예요. 자, 알고 보니까 이 상이 그 초가집에 불을 지른 거예요. 누굴 죽이려고? 네, 순을 죽이려고. 자, 순이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 순은 당시 이 습관, 이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 모자를 벗어요. 벗은 다음에 그 모자가 컸나 봐요. 그 모자 위에 탔다 그래요. 그 다음에 슬라이딩 하듯이 쓱 내려왔다 그래요. 와, 사마천에 사기에 실려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구사일생, 자, 이렇게 해서 순이 살아났어요. 자, 그런데 순이 죽지 않으니까 이 셋 다 실망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순을 죽일까 하다가 우물을 팠다 그래요. 자, 우물을 파는데 우물 파는 게 여자 임무로는 못 파고 남자 임무로 파야 되는데 자, 순 보고 이걸 파기했어요. 순이 열심히 우물을 팠어요. 자, 파고 내려갔는데 자, 이 셋이서 자, 순이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걸 기다렸다가 그 파헤치면 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흙을 덮어가지고 순을 매장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순이 이 가족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걸 알고 이 우물 파다 들어가던 구덩이 옆으로 구덩이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순이 그 옆에 있는 그 길로 해가지고 다른 구멍으로 나왔어요. 자, 순이 나와가지고 다시 자기 살고 있던 초가집으로 돌아가 봤는데 자, 이 상이랑 고신이랑 계모 셋이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순이 죽은 건 확실하고 어, 자, 재산을 순이 가지고 있는 이 집이랑 땅이랑 그리고 요임금이 그 딸이 내려준 재산 이거는 아버지 엄마가 가져가세요. 나는 오로지 순임금이 요한테 받은 그 딸 둘만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아버지, 새엄마, 그리고 배다른 동생 셋이서 순이 죽은 다음에 순의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 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태연하게 순이 초가집 문을 열고 들어와요. 저 돌아왔어요. 자, 이들이 당황했겠죠? 자, 순이 자기들한테 복수를 할 줄 알고 겁을 먹었는데, 순은 오히려 이 우물에 들어가기 전보다 더 이 새엄마랑 자기 배다른 동생 그리고 아버지한테 더 잘했다 그래.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온 마을 곳곳에 이게 소문이 나게 되고, 요는 결국은 순의 인품에 반해서 자기 임금 자리를 순에게 물려줘요. 많이 아닙니다. 자, 봐봐. 요는 자기 아들이 있었죠, 친아들이. 친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임금 자리를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고 누구한테 물려줬죠? 순한테 물려줬죠. 자,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는 거를 중국사에서 선양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선양. 네. 자, 앞으로 중국에서 여러 왕조 교체가 일어날 때마다 이제 새로 왕조를 만드는 나라의 왕이 멸망한 나라의 왕으로부터 이 선양의 형식을 빌어가지고 왕위를 이어받아요. 뭐 그건 좀 나중에 얘기고. 자, 아무튼 순은 임금이 됐어요. 임금이 된 다음에 정치를 아주 잘했는데 순임금도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황화물은 여전히 잘 넘치고 있고 고는 지금 9년 자, 고는 9년째 계속 그 치수를 하고 있었지만 치수가 잘 되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는 이 무능력한 곤을 처형했어요. 일을 못하니까 계속 물은 넘치고 사람이 죽으니까. 그래서 또 한동안 이 화합물이 넘치는 걸 막지 못해서 고생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본의 아들 우가 치수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는 아버지를 죽여놓고 아들에게 일을 맡기기는 좀 꺼림칙했지만 그래도 우가 뛰어나다는 얘기를 듣고 우를 써요. 우는 무려 13년 동안이나 집에 가지도 않고 아침이나 낮이나 밤이나 계속 황화물 넘치는 것만 신경을 쓰고 황하 주변에 그 진흙밭이 있으면은 남학신을 신고 다니고 진흙이 너무 많아가지고 푹푹 빠져서 도저히 걸을 수 없는 곳은 조그만 썰매를 만들어가지고 자, 썰매를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든 물이 넘치지 않게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치수를 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이 넘칠 때 선생님 봐봐. 자, 중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인데 농사할 때는 물이 꼭 필수라 그랬죠. 근데 문제는 이 동양, 특히 이제 중국, 한국, 일본 기후 특성상 비가
1년 내내 고루고루 오는 게 아니라 여름에만 비가 집중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너희도 지금 살면서 여름 여러 번 겪어봤죠? 비가 언제 많이 와요? 그래. 7, 8월에만 아주 집중적으로 오죠. 자, 그래서, 그리고 다른 또 3, 4, 5월 봄 같은 데 생각해봐요. 그때 비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안 오죠. 근데 농사 지을 때는 이제 벽식 뿌린 3월에 비가 잘 와야 돼요. 근데 그때 비가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가 오기를 근데 하늘 목이 빠져라 비만 기다릴 수가 없죠. 그래서 농사가 안 망하게 하려면 비가 많이 올 때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 비를 저장을 해놔야 돼요. 빗물을. 저수지라고 하죠. 자, 이 우는 항아 물 넘치지 않게 뚝만 잘 쌓은 게 아니라 자, 이 배수로를 잘 만들어가지고 평소에 물이 잘 안 가는 동네까지 이 시냇물을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렇게 만들어 놓은 배수로가 9개였어요. 그 배수로가 잘 만들어진 곳에는 당연히 농사가 잘 됐겠죠. 물이 계속 가게 되니까. 자, 우리 저 시냇물을 뜻하는 한자가 뭐죠? 수예요? 시냇물을 뜻하는 한자. 네, 네. 내천자죠. 그쵸? 자, 근데 우가 그 돌아다니면서 길을 냈다 그랬죠. 자, 이 점점점을 찍어요. 자, 이거 무슨 자죠? 마을 주자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우가 물길을 낸 곳에 아까 9개 마을이라 그랬죠. 9개 물길을 냈다 그랬죠? 9개의 마을이 생겨요. 자, 우리나라는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하죠. 중국은 최초의 행정구역이 뭐였어요? 주였어요, 주. 자, 우가 물길을 잘 만들어 놓은 곳에 9개의 주가 생겼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구주라는 마을이 생기고 이 사람들은 농사가 잘 돼가지고 우아씨 되게 고마웠겠죠. 그래서 자기네 마을에서 나는 청동을 모아다가 솥을 만들었어요. 자, 솥을 뜻하는 한자가 정이란 말이에요. 정, 솥정자. 자, 솥이 9동네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몇 개 솥이에요? 규정이겠죠. 자, 중국에서 임금을 상징하는 두 개의 보물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구정이에요, 구정. 자, 중국에서 임금을 상징하는 두 개의 보물 중 첫 번째 보물이 뭐라고요? 구정, 9개의 솥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봐봐. 이 구정은 엄청 무거워요. 엄청 큰 솥이란 말이에요. 이걸 임금이 들고 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임금이 자기를 상징하는 표식을 이제 만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가 너희 진시 황제라고 들어봤어요? 진나라 그 중국을 통일한 진시 황제 때 더 간편하고 임금을 상징할 수 있는 확실한 그 도장을 하나 만들어요. 자, 임금 왕자죠? 여기다 점 하나 찍으면 뭐가 돼요? 옥옥자죠? 동양에서 보물로 여기는 보물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뭐예요? 옥이란 말이에요. 옥으로 도장을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옥새예요, 옥새. 자, 중국에서 임금을 상징하는 두 가지 보물하면은 가장 옛날에 만들어진 거는 무거운 뭐예요? 구정이 있어요. 청동소 9개. 그리고 진시황제 때 옥으로 만든 도장 옥새가 있어요. 옥새. 예. 자, 여기 보면은 중국의 황하가 있죠. 황하는 이렇게 흘러나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상류겠죠? 여기가 중류고요. 여기가 하류겠죠? 우리 지금 배웠던 황하 문명은 황하 중류와 하류에서 꼽힌 문명이에요. 하나만 더 알아두시면 장이 있으면 큰 줄기를 본류라고 해요. 본류. 근본 본자 써가지고. 그러면은 그 여기선 좀 단순하게 돼 있지만 이 황하로 흘러 들어가는 조금 조그만 그 시냇물 같은 강들이 많단 말이에요. 손가락 G자 써가지고 그런 강물들을 뭐라고 할까요? 지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황하에서 제일 큰 지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 이렇게. 이 강을 위수라고 불러요. 무슨 뭐라고 부른다고요? 위수. 황하에서 제일 큰 지류예요. 본류가 아니라.
자, 요거 빈칸만 좀 써.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자,